참부모님 말씀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평화경 141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노정에서 종말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인용권으로 인류를 이끌어 오셨으나 정작 인류는 스스로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악한 역사를 정리하여 선의 입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천상과 지상에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세계를 찾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지구 지도자 또 우리 축복가장 여러분. 오늘 철력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또 우리 대내외적 상황이 쉽지 않은 참 세계적인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저희는 주저함 없이 또 끊임없이 참 부모님과 함께 하늘뜻 2027년 국가복귀 승리를 위해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 말씀은 우리 이지구의 국가의제 프로젝트인 평화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년 4월에 우리 황보구 회장님께서 선포한 이후 이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보고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또 올해부터는 제2단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 9월 7일 우리 대교구자님들 또 교구자님들과 우리 UPF 지회자님들 원로회 YSP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회장님 모시고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발표되었던 말씀 전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세계평화 중립지구 프로젝트 평화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는 정말 여러 가지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3년째 접어들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소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기후의 변화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감이 하고 있는 많은 위협들이 있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국가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그러한 세계적인 위협에 더불어서 또 지난 69년 동안 지속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DMZ 또 이 DMZ가 생겨난 지가 벌써 69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DMZ를 두고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정전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정전협정이야말로 정말 우리 남북한이 서로 교통할 수 없고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또 많은 국가에서 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남북한의 이 분단된 상황을 염려하고 또 미래에 어떻게 하면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또 남북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염려하게 되는 이 체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 7월 27일에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은 그 1년도 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국가복귀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척되기 위해서 정말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전체제와 한반도 그리고 DMZ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전체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가운데 DMZ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그 인류 역사가 그동안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략이라는 것도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략의 목표요, 목적이 되었던 인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전략에서 평화의 전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원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전략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지금 실천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DMZ 접경지역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 또 제5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 전략이라 할 수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 또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평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중립지대를 이 한반도에 설치를 하고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역대 정권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참 아버님께서도 지난 2000년 22년 전입니다. 8월 18일에 미국 뉴욕 본부에서 이 DMZ에 전시관, 박물관, 교육장 그리고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유엔이 앞장서 줄 것을 참 부모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세계는 지금 많은 분쟁 국가가 아직도 산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프리카에는 20개의 접경 지역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113개 국가에 169개의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조건 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DMZ를 세계적인 그런 평화공원으로 또 추모공원으로 조성해서 화해와 평화의 지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5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제5 유엔 사무국이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요, 유일 분단국 한반도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국부 창출에 안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5 유엔 사무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을 그 DMZ를 옆에 두고 있는 접경 지역의 시군구 자치 단체에서도 이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리 참 어머니께서도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시고 격려하신 건 우리 식구님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평화공원과 DMZ 평화공원과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중립지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 지정하는 것이 우리의 2027 국가복귀를 향한 우리의 노정의 아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회장님께서는 지난 작년도죠, 4월 20일 잠실 롯데에서 신통일 한국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목표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 중립지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저희들이 철원군에 굉장히 그 강력하게 철원군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철원 바로 앞에 있는 그 DMZ를 넘어서 평강, 이천, 세포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또 원산까지 이르는 이 신평화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스터 플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중립지구는 세계사전 위에 또 동북아와 한반도 갖는 의의가 아주 큽니다. 이 남한 쪽에 철원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에게 몇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조감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평강의 평화원의 조감도입니다. 실제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먼저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조감도를 먼저 세웠고,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행 관광 또는 축산을 어떻게 축산 용지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담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평화 중립지구를 DMZ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정말 지상으로 또 케이블카를 통해서 공중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정말 세계적인 명물이 되어질 것이고 한 번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단계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정말 1단계의 사업은 대국민 정책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황보국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들과 홍보가 있었습니다. 춘천 MBC, 경인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이것을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행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 11번에 걸친 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련된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강원대 헬프센터 등 국책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게 되었고요. 민간단체의 그런 교류 협력을 통해서 NGO 단체들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국회의원들 또 접경지역의 광역단체장들과 활발히 교류도 되었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꽃을 피운 것은 작년도 11월 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DMZ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담다라고 하는 주제를 일렀던 세미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이 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다 여기서 녹아져서 우리의 활동 방향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까지의 그 학술 세미나의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참 어머님께 DMZ 평화 백서를 발간해서 봉정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국가 지도층들의 미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1차 1기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가지고 이제는 제2단계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단계 프로세스의 전략 수립 의도 및 방향입니다. 현재 철원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평강, 세포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1차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는데 남북관계가 그 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남한이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역량 이것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원 중심의 이지구의 국가 아젠다를 DMZ와 마주하고 있는 15개의 접경 지역 그리고 경기 강원권의 47개의 전체 시군구를 확대하는 이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2단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NGO 단체 유인 효과도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구축에 용이할 것입니다. DMZ 평화원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군구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읍면동까지 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져서 우리의 조직을 견고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기 때는 평화공원 조성을 굉장히 주로 했습니다. 이번 2기 때에는 제5 유엔 사무국도 함께 이 안에 들어와서 유치 명분과 실리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산, 자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ODA를 비롯한 글로벌 펀드 조성으로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약 1,359만 명입니다. 전국 인구 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와 함께 휴전선을 접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DMZ 총 길이가 155마일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기도가 103km, 강원도가 145km입니다. DMZ 총 길이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DMZ 총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인위적인 공간 단절로 한반도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입지 여건이 전환된 소외된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도가 되겠습니다. 150만 명 정도 되죠.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경북 다음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고령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5개 군에는 12개의 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이 5개 군의 전체 행정구역의 57.3%가 될 정도로 군사적인 지역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경기도와 강원도가 우리 이지구 안에 있지만은 이 두 개의 광역 접경 지역이 서로 굉장히 다른 면 또 공통점도 물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지구 프로젝트의 이번에 제2단계 프로세스에 이 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식구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화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와 더불어서 지금 지방화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광역연합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행정구역 중심의 행정보다 지역 단위로 연합해서 광역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에도 지금 광역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인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광역연합의 설치 운영을 담는 지방자치법이 정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첫 번째의 그 광역연합으로서 부의경, 부산과 울산, 경남이 특별연합을 지금 출범한 상태입니다. 올해 4월 19일 날 출범이 되었습니다. 8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인데요. 이것을 1시간 생활권으로 추진을 합니다. 또 내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업무를 보게 되는데 특별지자체장 그리고 의회 의장도 선출을 해서 수도권에 맞서는 그런 새로운 성장축을 기대하는 이런 광역연합의 특별연합이 한국에서도 벌써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우리 평화운도 광역연합으로 2단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남북의 DMZ 접경지역은 북한이 8개 그리고 남한이 15개에서 총 23개의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인천의 접경지역에 대한 현황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 평균의 7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시대 그리고 접경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되고 인구가 또 감소되는 것, 이러한 악순환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상실된 것이 바로 이 15개의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를 보더라도 0.2에서 0.5까지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러한 접경지역이 꽤 많이 이 15개 접경지역에 있게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고양과 김포를 제외한 13개의 시군구가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DMZ 접경지역 15군데의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대부분 국민의힘이고요. 2군데 파주시와 고성군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접경지역의 자치단체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번, 5번 그리고 7번, 8번 특히 10번이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그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둔 곳이 바로 파주와 연천이 되겠습니다. 각 법률에 규정된 지역별 분야별 사업 2020년 사업인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되면서 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DMZ 접경지역이 지금 개발은 되고 있지만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원 프로젝트와 우리 광역연합을 평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접경지역을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바로 제2단계 프로세스의 중점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 지자체와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제안을 해왔는데요. 이거는 연천군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제안서입니다. 한 70페이지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잠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연천 백헌면의 듀일리 평화관광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연천 군수, 그다음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군의원 전체가 참석을 했고요. 도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백헌면장을 비롯해서 이 DMZ 접경지역 우리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단체, NGO 단체장들이 거의 100% 다 참석을
해서 약 2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시와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6일 며칠 전입니다. 4일 전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어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졌고요. 우리 동두천 박형덕 시장님과 업무 협약 체결식도 가졌습니다. DMZ 평화공원 조성과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MOU를 동두천 시와 천주평화연합 경기 강원이 함께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 전체 시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정말 같이 협력해서 이 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는 결의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안을 했는지. 연천과 동두천은 연천은 굉장히 넓습니다. 동두천의 한 7배 정도 됩니다. 면적은. 근데 인구수는 연천이 42,000명, 동두천이 약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인구는 한 2.5배, 동두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와 평화원 프로젝트를 목적과 뜻으로 놓고 같은 목적으로 놓고 연천과 동두천시가 광역연합으로 묶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 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통한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고 중복 투자 방지, 그다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수도권에 대응한 공간축 형성, 중앙정부 견제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국제 평화 비전에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국제 자본의 유치됨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역시 제5 유엔 사무국 유치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 지도자와 식구님들은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이 적극적인 유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도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이제까지의 활동들이 있었다.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제네바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 대해 잠깐 소개를 했고요. 언론에서도 이때 많이 다뤄졌고 또 한국에서 그 결의대회, 또 출정식, 시민대회, 또 국회에서의 심포지엄 많은 내용들이 한국에서 활동이 되어졌고 2016년대는 100만 서명 운동도 되어졌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 결의대회와 출정식들이 또 결의 지지대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동두천과 협력사업의 두 번째는 평화원 프로젝트입니다. 평화원 프로젝트, 이 DMZ에 대한 의미를 설정을 하고 또 DMZ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DMZ가 접경지역이 또 DMZ가 서로 통과되어지면은 통일한국은 정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이 도시는 평화생태도시, 평화추모도시, 그리고 평화 웰빙도시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종합개발 구상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저탄소 청정 에너지, 농업과 축산 분야, 6차 산업 가공 분야, 그리고 트레킹 코스 이르기까지 해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설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DMZ 그 내에 안에는 거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접경지역 내에 세계평화 조성과 DMZ 접경지역 그러니까 DMZ 안에서의 개발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참석했던 민간단체, 특히 환경단체들은 너무나 환영하는 내용이죠. 많은 DMZ에 관련된 개발에 이야기했던 그런 정권에서도 사실은 DMZ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던 그런 지역의 NGO 단체들이 많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환영받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협력 사업들도 있겠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그 반갑게 이것을 그 수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MOU를 지금 작년부터 계속 체결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자체, 학계, 언론계, 방송계, 국제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그리고 NGO 단체들과의 MOU를 계속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7번, 올해 4번의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왜 통일그룹에서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UPF 조직에 대해서 또 국제적인 지지, 또 글로벌 펀드 조성에 유리한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 무엇보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통일그룹의 역사적인 또 사상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신념과 열망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접경지역 기초 광역 지자체를 끌어들여서 또 법적으로 우리가 국회에 제안할 것은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이 가능하다. 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역사성과 비전을 갖춘 조직이다. 사상주의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생, 공영, 공유의 가치를 신념으로 갖춘 조직이 바로 우리 통일그룹이요, 가정연합이요, UPF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올해 8월에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10주년 때 북한에서 이렇게 조화와 조전을 보낸 것, 아직도 이런 연관성이 있고 또 휴민트라고 해서 인적 그 네트워크가 북한과의 가장 잘 된 것이 바로 통일 그룹이다. 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광범위한 인적 자원들,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내용도 드렸습니다. 사실은 1차 평화원 프로젝트는 철원을 중심으로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제는 광역연합으로 해서 이제 접경지역 전체 또 이지구의 경기 강원권 전체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될 이유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확보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히 지자체의 ODA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경지역 15개 시군구의 발전만이 우리의 프로젝트의 핵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들과의 MOU와 또 협력 방안을 이렇게 구성을 하겠지만은 그 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 전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경기도는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경북권, 서해안권 산업연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설악, 강릉 그리고 에너지 자원권이라고 해서 이 경제 관광, 스마트 융복합 산업 벨트, 동해안 에너지 자원 벨트, 스마트 생명 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벨트로 묶어져서 그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것에 이 DMZ 접경 지역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 그리고 황해 남북도, 한강 하구와 한반도 중서부 인근 서해를 포함하는 글로벌 메가 리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 출발점이 바로 DMZ 접경 지역의 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평화원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시군구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 9월 7일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UPF 지부장들의 회의 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경기 강원권 47개 시군이고요. 조직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국은 대외협력국으로 그리고 종교국은 문화국으로 바꾸고 나머지 경제, 언론, 학술국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국장들을 세우고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위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있고요. 시군구에 부위원장, 자문위원각 보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저께입니다. 9월 18일 수원에서 제 첫 번째로 수원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수원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호겸 경기도의원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대사죠. 항복 회장님께서 이렇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또 김호겸 위원장 이름으로 사무총장과 각 위원들이 또 국장들이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이제 오늘은 오후 2시에 바로 이곳에서 구리시 추진위원회 결성식이 있게 되고요. 내일은 춘천과 이천에서 또 결성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 47개 시군과 하루속히 이 추진위원회 결성을 통해서
DMZ 평화원 프로젝트의 출범을 각 시군구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추진의 내용들이 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제2단계 프로세스는 파트너십 네트워크형 평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적인 방향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를 끌어들이고 해당 지자체와 시군 의회가 참여를 하고 통일평화 지역개발 NGO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강원도에서는 강원대가 지금 굉장히 협조적이죠. 경기도에서는 아주대와 경기대 그리고 대진대가 협조적입니다. 이런 대학과 국책기관, 민간연구소가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시군구 평화원 프로젝트 추진위원회가 이 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그래서 파트너십 네트워크형 평화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어진다면 제2단계 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전국에 5개의 우리 지구가 있지만은 우리 DMZ 이 평화원 프로젝트가 이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다른 여타 우리 지구에서도 힘을 받고 함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또 실적들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로 발전이 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제30회 평화포럼이 청평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때는 2지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세계본부와 2지구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5개 지구가 국가 아젠다를 중심으로 평화 포럼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 포럼도 할 텐데요. 우리 지도자와 식구님들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